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두 가지 진단 세션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어지는 세션에서 조금 더 스페시픽한 면, 그리고 우리나라 신부전 현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신부전학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실제 선생님들께서 진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진료 지침을 꾸준히 발간을 해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2022년에 업데이트한 신부전 진료 지침에 기반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부전 진료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서 신부전 진료 지침이라고만 치셔도 바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전이라고 하면 정의는 기능적 혹은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서 등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적인 정의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분류는 선생님들 익숙하신 EF 40%를 기준으로 40%보다 낮으면 해프레프 박출류 감소 신부전, 50%보다 높은데 신부전에 심텀 사인이 있고 나트리에틱 펩타이드가 올라가 있거나 좌심실 또는 좌심방에 문제가 있는 객관적인 이상이 있으면 박출류 보존 신부전,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모아지고 있는 생각은 50%보다 이젝션 프랙션이 낮으면 아마도 이 환자들의 내추럴 히스토리라든지 병의 패서피지올로지가 박출류 감소 신부전의 아형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실제 환자분을 뵙게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외래 진료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응급실 상황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은데 신부전에 심텀 사인을 호소하는 증상이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부전 진단의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근차근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이 박출류 보존 신부전인 것 같습니다.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전을 의심하는 심텀 사인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다 시행하게 되는 체스트 PA와 심전도의 앱노멀리티는 어떤 것들이 흔히 관찰되는가? 그리고 일종의 스크리닝 검사, 룰아웃 검사라고 할 수 있는 나트리에틱 펩타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심장 초음파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하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젝션 프랙션이 50%가 넘는데 신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7세 남자분이고요. 호흡곤란, 부종, 기침이 나고 밤에 심하다. 아마 밤에 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히스토리일 것 같고요. 이틀 전부터는 올솜니아, 밤에 앉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숨이 차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특이 병력은 없었고 혈압이 약간 높고 맥박은 83이었습니다. 흔히 보실 수 있는 피지컬 파인딩인 것 같은데요. 피팅 이디마인 상황이고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가 과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환자의 증상과 징후 중에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이 뭐고 비전형적인 증상이 뭐고 특이적인 징후는 뭐고 비특이적인 경우는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부전의 특성상 심톰 사인 자체가 비전형적이거나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기전만 가지고 신부전이다, 신부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톰 사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당연히 심전도를 찍어보고 체스트 PA를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심전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심전도에 대해서 아마 혈압이 있는 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전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볼티지 크라이테리아가 해당될 것 같고 ST 세그먼트의 체인지도 있고 이런 심전도인 것 같습니다. 체스트 PA입니다. 체스트 PA에서는 카디오메갈리가
한눈에도 보기에도 꽤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렁의 컨제션 아주 심한 것 같지는 않고 플로랄 이퓨전이 약간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체스트 엑스레이였습니다. 이러면 이 환자에서 다음 단계로 심부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가가 오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심전도와 흉부 X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여러 가지 향후 치료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시행해야 되는 검사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흉부 방사선 사진과 심전도 이상이 이 환자 말고 어떤 것들을 보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체스트 P에서 대략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RV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가 LA고, 여기가 LV고, 여기가 SVC고, 이쪽 부분이 RA다. 대략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이제 심장의 크기죠. 심장의 크기가 정상 성인에서는 50%를 넘어가면 흉곽의 크기가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크기가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래돼도 그렇고, 허혈성 심부전, 판막 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심낭 삼출, 특히 요즘은 캔서 환자 많기 때문에 심낭 삼출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보게 되고, 체스트 P에서 먼저 하트의 크기를 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의 체스트 P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점은 한눈에 보시기에도 여기가 이렇게 좀 늘어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좌심실 확장 또는 좌심실 비대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이 환자분은 어디가 가장 크게 이상해 보이십니까? 좌심실의 확장 비대뿐만이 아니라 앞서 환자분과는 달리 이쪽 부분이 이렇게 뿔뚝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삼천판 역류와 우심실 부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꽤 어드밴스드된 하트 페일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이 환자분은 어디가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은 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베스큘러처가 좀 커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이 노치가 좀 이렇게 뿔뚝 튀어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폐동맥 고혈압이나 폐동맥 확장이 의심되는 환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환자처럼 이제 누우면 숨이 차다, 밤에 심해진다 이런 경우는 이제 폐 부종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심한 경우에 폐 부종이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폐 부종도 있고, 주로 플로랄 이퓨전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종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가 진단뿐만이 아니라 팔로우업 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데요. 고혈압성 심부전 환자에서 치료 전에 이 정도의 하트 사이즈가 있었는데 혈압 조절만으로 한 6개월 지나면 이 정도로 하트 사이즈가 금방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기구 치료를 하고 있는 ICD가 들어가 있는 환자에서 표준 약물 치료를 하기 전 후를 비교해 봐도 일단 하트 사이즈가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기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CRT-D라는 기계 치료를 하고 났더니 역시 하트 사이즈가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시비어 AR 환자였는데요. 레프트 사이드 하트가 꽤 커져 있는 환자였는데 수술하고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거의 정상적인 하트 사이즈를 보이기 때문에 체스트 P가 진단뿐만이 아니라 팔로우하는 시점에서도 이제 첫 번째 찍어놓은 체스트 P가 있어야지 이 환자분의 팔로우에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전도입니다. 뭐 심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강좌는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이 돼서 주로 심부전하고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정상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케이스에서 보신 것과 같은 LVH 때 보이는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고 ST 세그먼트에 체인지가 있는 좌심실 비대 심전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혈압에 의한 심부전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심전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심전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견 보기에도 QRS 듀레이션이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LBBB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직감할 수 있는 심전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체스트 PA뿐만이 아니라 심전도가 첫 번째 검사로서는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서 어드밴스드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고 심근병증이 아니더라도 LBBB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무엇인가는 꼭 한번 찾아봐야 되는 이런 심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심부전 환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스케미아인데요. 이제 이스케미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실제 진료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심전도는 V1, 2, 3, 4, 5 ST가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Anterior Extensive Wall MI를 의심할 수 있는 심전도입니다. 반대로 2, 3 AVP가 올라가 있는 Inferior Wall MI의 심전도이고요. 이런 심전도를 보이는 분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면은 이스케미아에 의한 심부전이 발생하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듬 디스터번스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와 비례해서 점점 블록 환자들이 늘어나서 페이스메이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 타입 1은 실제로는 문제가 안 되고 모비스 타입 2부터 문제가 되는 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그레이드 2대1 AV 블록이라든지 QRS와 P가 따로 노는 컴플리트 AV 블록의 심전도를 보시게 되면 이것 자체로 환자가 싱코업을 할 수 있거나 당장 싱코업은 안 하더라도 심부전이 점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전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 환자들보다 훨씬 더 임상에서 흔히 보이는 심전도는 atrial fibrillation일 텐데요. AFib 자체로 인해서도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안정적이 된 AFib 환자가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서 Rapid Ventricular Response가 생기면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AFib 심전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랬던 정상적인 환자였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압 조정이 안 되고 고혈압성 좌심실 비대가 나타나고 이게 조금 더 진행해가지고 고혈압성 심부전, 심방세동으로 진행하는 이런 코스를 보이는 경우를 임상에서는 흔히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로 다시 돌아와서 엑스레이와 ECG를 찍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NT-proBNP 검사를 제일 흔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9,936이었고요. 트로포닌은 0.49였습니다. NT-proBNP 이 숫자 중에 오늘 125라는 숫자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래 진료에서 NT-proBNP가 125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심초음파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심초음파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톨릭 펑션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원인 검사를 위해서 코로널 엔지오를 시행하였으나 허혈성 심질환은 아니어서 비허혈성 이런 DCMP가 의심되는 환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남자 65세이고 운동시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고혈압, 당뇨, 45팩이요. 얼핏 이 스토리만 보시더라도 뭔가 이스케미아에 의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전도는 ST 세그멘트가 뒤집어져 있고 볼티지 크라이테리어가 약간 만족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이고요. 체스트 엑스레이는 뿌옇게 보이는 플로럴 에피션이 보이고 하트 사이즈가 좀 늘어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행하는 피검사가 NT-proBNP고 1281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부전으로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 검사인 에코를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코에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여기가 좀 안 뛰는 것처럼 보이고 월시닝도 와 있는 것 같고 코로너리 엔지오는 아주 험악한 트리플 베슬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에 의한 심부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NT-proBNP 또는 BNP가 심부전을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으신데요.
실제적으로 BMP는 몸에 좋은 물질입니다. LV에 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그걸 컴펜세이션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고, 그것을 우리가 진단적으로 디텍트하는 디텍트하는 의미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라이프가 긴 인액티브한 폼의 NT-프로BNP를 측정할 수도 있고, 하프라이프가 짧은 액티브 폼의 BNP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실제 외래 진료 세팅에서는 이 피를 뽑고 나서 검사를 20-30분 만에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외래 세팅에서는 NT-프로BNP 검사를 하게 되고, 응급실처럼 바로바로 검사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BNP를 하는 것 같습니다. BNP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중증도를 평가하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신부전에서의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신부전인지 아닌지를 진단 배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선생님 만나신 환자가 NT-프로BNP가 125보다 낮게 측정이 되는데 신부전의 심톰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와 ECG에서 별 이상이 없다. 하지만 환자는 신부전이 의심되는 증상 징후가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마주치는 문제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음성 예측력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NT-프로BNP가 125보다 낮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검사인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급실 세팅에서는 이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NT-프로BNP 컷오프 밸류를 저희가 300으로 약간 높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2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 연구들에서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를 95 이상 올려보니까 125로 세팅을 하면 적어도 95% 이상의 네거티브 밸류를 보이기 때문에 룰아웃 진단으로 더 이상 추가 검사나 추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밸류가 125이고요. 어큐트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300을 컷오프로 해보면 실제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1500, 3000, 5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컷오프 밸류가 300이고 400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300으로 잡더라도 실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1000대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큐트 세팅에서도 300보다 낮다면은 이 환자는 신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지티브 밸류도 있느냐, 흔히 말하는 룰인 밸류도 있느냐? 룰인 밸류는 명확치 않습니다. 아주 높으면 신부전이라고 확증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얼마 이상이면 뭐 99% 신부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임상에서 또는 연구를 시작할 때 크라이테리아를 잡는 것은 1000 정도 되면 NT-프로BNP가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T-프로BNP나 BNP는 좌심실 이완기말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에코를 보기 전에 실제 에코에서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기능 또는 나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5보다 낮다고 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신부전일 가능성이 95%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BNP가 125보다 높아서 심장 초음파를 한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 심장 초음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진단도 있고 원인도 있고 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도 있고 예후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기능적 이상을 보고자 하는 바이고요. 시스톨릭 펑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주로 이완 기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잘 아시는 E와 A의 레이쇼이죠. 그리고 티슈 도플러에서 E 프라임 벨로시티와 A 프라임 벨로시티를 보는 것인데, EA, EA, EA 이런 패턴으로 보셨을 때 릴렉세이션 에브노멀리티부터 시작해서 심장이 상당히 진행했을 때 보이는 리스트릭티브 필링 패턴까지 보일 수 있고, 실제 신부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 E 프라임 벨로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E 벨로시티와 이 E 프라임 벨로시티를 나눴을 때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BNP가 올라간 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E 오버 E 프라임이 15보다 높으면 저희가 이럴 때 연구 목적으로 웨지 프레셔를 수환 겐트로 재보면 대부분의 경우
18보다 높기 때문에 펄모너리 컨제션이 생길 만한 LV EDP의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E 오버 E 프라임의 값이 9보다 낮다면은 대개의 경우 웨지 프레셔가 18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환자의 숨차는 증상이 심부전 때문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완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똑같이 이젝션 프랙션이 27%, 29%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자는 산에 갈 정도로 괜찮고 어떤 환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 환자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괜찮을 수 있는 의미는 똑같은 시스톨릭 펑션을 보일 때도 이 환자의 리스트릭티브 필링 패턴과는 달리 릴렉세이션 에브노멀리티 정도의 에브노멀리티만 있기 때문에 환자가 비교적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좌심방의 크기입니다. E 오버 E 프라임이 지금의 환자의 LV 엔드 다이스토릭 프레셔를 반영한다면 좌심방의 크기는 이 환자의 누적된 심장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좌심방의 크기가 커져 있으면 이 환자의 심장 기능 이상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꽤 누적된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특히 하트 페일리어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진단에 있어서 이 좌심방 크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심실 기능 평가도 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심실 기능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보실 때 루틴으로 측정하는 이 PAP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는 TR 빌로시티인데요. 정의상 2.8m/s를 넘어가면 이게 대략 PASP로 하면 30 정도 되기 때문에 TR Vmax가 2.8보다 높게 측정이 되면 이 환자는 뭔가 숨이 찰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부전의 원인 규명입니다. 83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하트도 좀 커져 있고 렁도 좀 지저분하고 ST 세그멘트의 디프레션이 명확하고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것 같고 NT-프로BNP는 13,000.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에코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에코에서 뭐가 제일 눈에 띄게 이상해 보이십니까? 에어틱 밸브죠. 에어틱 밸브가 스클레로틱해 보이고 실제 Vmax를 측정해 보니까 4m/s가 나오고 에어리얼 측정해 보면 0.8. 즉 시비어 AS야 하트 페일리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박출류 보존 심부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세 남자이고 숨이 차고 누우면 더 숨이 차고 혈압, 당뇨 있고 레날 펑션이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체스트 PE는 흉측한 정도로 물이 차 있고 NT-프로BNP는 8,275. 그런데 에코를 봤더니 LV 펑션은 괜찮다는 거죠. LA 사이즈는 커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E 오버 E 프라임 빌로시티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4였습니다. 그럼 종합해 보자면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은데 혈압 있고 좌심실 벽이 두껍고 좌심방이 늘어나 있고 E 오버 E 프라임 빌로시티가 E 오버 E 프라임이 증가되어 있고 TR 맥스로 측정한 에스티메이션한 값이 53mm 머큐리였다. 이런 환자가 제일 전형적인 하트 페일리어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치료에 대해서는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언급될 것 같습니다. 이 박출류 보존 심부전 진단이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기능적인 이상이 있느냐, EF가 괜찮을 때 기능적 이상을 보는 지표가 E 오버 E 프라임, PASP, 구조적인 이상이 있느냐가 LA 사이즈, LV의 월 시크니스, 생화학적인 이상이 있는가가 이제 NT-프로BNP,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생화학적 이상이 각각 있으면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6점이 되기 때문에 HFpEF로 진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히스토리와 등등의 주변 상황을 기반해서 점수를 매겨볼 수도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이거를 다 점수를 내서 저희가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통계를 내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보면 앞서 환자분은 점수가 4점이었기 때문에 70%의 가능성으로 HFpE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역시 구조적, 기능적, 생화학적 이상이 있으면 HFpEF로 생각하시고 진단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74세 여자분이고요. 뭔가 숨이 계속 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 헤프페프 아닌가라고 해서 엔티프로벤피를 내봤더니 59밖에 안 되고, 그때 체중이 좀 나가시고 왠지 헤프페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엑서사이즈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 이렇게까지 엑서사이즈를 루틴으로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헤프페프 진단에 있어서는 이런 엑서사이즈를 통한 진단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환자에 있어서 이런 엑서사이즈 에코를 해가지고 이 환자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출류 보존 신부전을 정리하자면은 50% 이상인데 심톰 사인이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 기능적 생화학적 이상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주요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신부전의 심톰 사인이 전형적인 것도 있고 비전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심톰 사인만 가지고 진단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래서 심톰 사인이 있다면 체스트 엑스레이와 ECG를 첫 번째 검사로 하고 그 다음으로 하는 두 번째 검사가 NT-proBNP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검사가 심장 초음파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EF가 50% 이상이라도 신부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부전을 진단한 후에는 신부전의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를 꼭 규명해야지만 이 환자를 호전시킬 수도 있고 심톰이 재발하거나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